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한국을 이제 대표하는 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환기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우주라는 작품인데요. 한번 이 그림값이 얼마이길래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일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가격을 한번 적어보시죠. 얼마일까요? 자세히 그림을 보시면 여러 점들이 찍혀져 있습니다. 두 개의 중심이 있고요. 그 두 개의 동심원을 중심으로 해서 점들이 쭉 펼쳐져 나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이것을 본 사람들은 매지가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 그림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0억? 아래일까요? 위일까요? 예, 제가 100억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잠깐 놀라시기도 하는데요. 100억 이상입니다. 이 그림은 작년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132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은 이런 비싼 그림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작가가 한국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그린 작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작품은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100억 넘을까요? 어차피 100억 넘었는데 계속 넘어가 볼까요? 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100억을 넘는 작품은 아직은 한 작품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비싼 작품을 한번 공개해 드릴 텐데요. 예, 이 작품도 또 점을 막 찍은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누구일까요? 또 김환기 작가의 그림이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 두 번째로 올라가 있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비싼 그림이죠. 85억 정도 하니까요. 하지만 방금 봤던 우주라는 작품이 132억이었다는 거에 비하면 살짝 저렴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작품 탑 10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10명 중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공정하죠? 예, 9분이 다 김환기 작가가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결국 김환기 작가의 작품만이 거의 한국 미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8위에 이중섭 작가가 그린 소 그림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47억이니까 상당히 고가의 작품에도 불구하고 김환기 씨의 작품이 원체 비싸기 때문에 이중섭 작가는 상대적으로 좀 작품값이 좀 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두 명의 작가의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김환기 작가와 이중섭 작가가 남긴 두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한국 미술 시장의 탑 10 중에서 9개를 올린 김환기 작가의 점을 찍은 저 그림, 이렇게 해서 전체 화면에 점을 찍었다고 해서 전면 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이 한국 미술 시장을 현재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이중섭 작가의 소그림도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환기 작가가 활동한 여러 그림이 있지만 김환기 작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큰 그림이었고요. 이 작품이 경매에 나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도 한국 최초로 100억이라는 그 가격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작품은 이 김환기 작가의 우주가 최초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우려와 근심, 걱정도 있었지만 100억을 가볍게 넘었습니다. 132억에 거래가 됐고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자면 이거는 경매 가격에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실제로 132억이라는 돈 외에 경매를 통해서 작품을 구입했을 때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가격의
15%에서 20% 뭐 경매 회사마다 정책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까지 다 지불을 한다면 이 작품의 거래가는 16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작품이 비싸서 관심을 갖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그림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반전 매력이 좀 있게 됩니다. 아마 김한기 작가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면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미술 시장에서 화려하게 조명을 받고 있지만 그의 실제적인 삶은 굉장히 예술에 의해서 처절하게 힘들어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이 작품을 좀 더 색다른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한기 작가가 이 우주라는 작품 앞에서 앉아있는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우주라는 작품은 김한기 작가와 교류를 하고 있었던 뉴욕의 한인 의사 김마태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이 소장하게 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김마태 씨도 집이 크지가 않아갖고 이 작품을 제대로 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옆으로 눕혀놨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김마태 씨는 이 작품을 얼마에 주고 샀냐면은 중형 자동차 값 한 대 주고 샀다고 합니다. 지금은 얼마예요?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162억 원이나 되는 작품인데 그 당시에는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예, 이 돈을 한 50년 지나니까 이게 얼마로 돌아온 거예요? 뭐 162억으로 돌아온 거니까요. 김한기 작가는 섬소년이에요. 신안 출신 이고요. 1913년에 태어나서 일본 유학을 하면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학했던 청년기 때부터 추상 미술을 줄기차게 그려왔던 그런 작가인데요. 1950년대 뭐 이때부터 이미 한국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는 아주 중요한 작가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미대 교수였고요. 심지어는 홍익대학교 미대 학장까지 역임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삶을 보장받은 안정한 삶을 보장받으면서 작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가가 50살이 다 되어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나이 50에 되었을 때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자기가 누렸던 기득권을 다 버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아주 밑바닥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장받은 삶이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1960년대 미국에서 한국 작가가 그것도 나이도 50이 돼서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을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힘든 삶을 뉴욕에서 시작을 하고 제대로 된 그림을 한번 그리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10년이 돼서 그린 그림이 여러분이 봤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점을 무한히 찍어서 표현한 전면 점화를 1970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작품이 이제 50년이 지난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작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려한 주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세계를 완성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그런 표현을 해도 충분한 작가가 여러분이 보시는 김한기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한기 작가는 이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멀리 한국 땅을 떠나서 외국에 갔을 때 향수병 있죠? 아마 고향을 그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요. 이 점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산하에서 바라봤던 이 별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안의 섬에서 그 밤에 봤던 하늘에 촘촘히 박혀 있는 그 고향의 별을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김환기 작가의 작품이 중요하냐고 물어봤더니 설명을 하는데요. 동양의 먹의 정신, 번지는 효과,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절제된 세계가 서양의 유화 기법하고 만나서 20세기의 추상 미술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이 바로 김환기 작가의 전면 점화라는 겁니다. 설명이 너무 어렵나요? 예, 20세기 미술의 가장 큰 수확은 추상 미술이죠.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가장 새로운 미술도 추상 미술이었습니다. 미술이 어떤 것을 나타나기보다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체의 표현력, 점, 선, 면 이런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림이 추상 미술일 텐데요. 바로 이 추상 미술을 김환기 작가는 한국 특유의 먹의 정신, 이런 선비적인 태도로 접근을 해서 이뤄낸 작품이 바로 여러분이 봤던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비싼 작품 우주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경매 장면입니다. 지금 가격이 혹시 위에 조금 보이세요? 숫자 0이 하도 많아서 지금 막 헷갈리실 겁니다. 게다가 이거는 달러입니다. US 달러고요. 자세히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의 가격이 보이십니다. 얼마냐면 4억 달러입니다. 4억 달러면 잘 느낌이 안 오시는데요. 한국 돈으로 지금 뭐 환율을 고려하면 4,800억 원. 이제 좀 놀라시는군요. 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현재 4,800억 원 정도 합니다. 물론 수수료까지 붙이면 얼마일까요? 거의 6천억 가까이 되는 게 단 그림 하나의 가격입니다.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6천억 원. 자, 이제 여러분은 6천억 원짜리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 그림입니다. 어떠세요? 실망하셨어요? 너무 작아요? 예, 요 그림 위를 보시면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작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뭐 우리가 천재이면서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준 화가를 할 때 꼭 떠오르는 사람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가 그린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요. 이 작품이 현재로서는 세계 최고의 고가 그림이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 가격이 거래되고 나서 막 사람들이 이제부터 랭킹을 다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1탑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결정이 됐고요. 두 번째로 비싼 그림이 얘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인데요. 물론 그림은 경매를 통해서만 사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경매 가격은 가장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비싼 그림 이야기할 때 경매가를 많이 기준으로 하죠. 첫 번째 경매가 탑 1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예,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그림입니다. 가격은 방금 가격보다 비싸진 당연히 않고요. 이것도 정말 너무나 비싼 그림이지만 우리가 방금 얼마짜리를 본 거예요? 4억 달러짜리 그림을 봤기 때문에 이 그림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절반 이하예요. 1억 9천만 불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지만 우리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을 보고 나니까 뭐 이 정도에는 놀라지가 않는 그런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떠세요? 양쪽 두 개 그림 다 합치면은 뭐 한 8천억 원 됩니다. 뭐 1조 조금 안 돼요. 괜찮아요, 이 정도? 여러분 보시니까 약간 허수음이 나오시죠?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림일까요? 지금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는 before, after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모습이 살바토르 문디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20세기에 발견됐을 때는
왼쪽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그림은 아주 조악한 레오나르도 풍의 삼류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959년 경매에서 거래됐을 때는 푼돈이었어요. 거의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5만 원도 안 하는 뭐 그 정도의 아주 조악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얼마가 된 거예요? 4억 달러가 돼서 거의 뭐 5천억 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뭐 여담이지만 이 그림이 5천억 원에 거래가 됐을 때 그해 2017년 한국 미술 시장의 총 거래액이 5천억 원이었어요. 그거보다 조금 안 됐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 작품의 가격도 안 되는 게 한국 미술 시장의 규모다, 이런 약간 자괴감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는 이 그림도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원래는 레오나르도 작품의 가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가요, 현대 미술 복원 기술에 의해서 재탄생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왼쪽 그림으로 그야말로 뭐 45파운드, 영국 파운드로 거래됐으니까 6, 7만 원 정도? 정말 가짜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그림 안에 진짜 그림이 숨어져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유화 그림은 그림 위에다가 덧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면 1500년경에 그려진 겁니다. 이게 100년, 200년, 몇백 년 된 거예요? 50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림 위에 누군가가 선을 많이 댄 거예요. 너무 많이 돼서 원래의 그림을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 그림 복원 기법에 의해서 이 그림이 점차 자기의 모습을 찾게 된 거는 거의 21세기로 넘어온 지금에야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뭐 다시 경매했을 때도 뭐 $10,000 정도밖에 안 했어요. 뭐 1,000만 원 이랬는데, 이 작품을 미술품 복원 전문가들이 정교하게 닦아낸 겁니다. 표면을 닦아내 보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진짜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에는 진짜라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진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필치가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수년간 복원 전문가들이 이 작품을 살려내려고 노력을 한 결과가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진짜 오늘날의 살바토로 문디입니다. 살바토로 문디는 세상의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손으로 십자가 모양 핑거 크로스 한다고 그러죠. 축복을 내리시고 있고요. 왼손으로 수정구를 들고 있습니다. 이 수정구라는 것은 우주 세계를 일단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를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자 세상에 또 축복을 내리는 그 구세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 살바토로 문디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이 원래는 가짜인 줄 알았는데 닦아내고 새롭게 복원을 하니까 진짜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알려지게 된 거고요. 이러면서 운명이 바뀌게 된 거죠. 처음에는 단돈 5만 원짜리였다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전히 반전이 있는 거 아세요? 아직도 이 그림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레오나르도가 다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일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논쟁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얼마예요? 상당할 수도 없는 가격입니다. 이 작품을 누가 샀을까요? 경매를 하게 되면 구입자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혹시 막 이런 얘기하니까 그냥 요즘에는 사우디 왕자님? 딱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우디 왕자님이 사셨는데요. 실질적인 구매자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개혁을 주도하는 빈 살만이라는 그 왕자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아부다비에 기증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별도의 미술관을 짓는 것으로 또 알려지기도 해서 이 그림이 언제 일반인에게 다시 공개될지는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 그림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논쟁하고 있는 이 그림을 얼마요? 4억 달러 주고 살 수 있을까요? 가슴이 막 떨리세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완벽성을 추구해서 그랬는지 작품이 몇 개 되지가 않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천재적 작가가 세상에 남긴 작품 수는 20점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이 진본에 대한 의심은 가지만 또 다른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 미술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작품은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그 고가로 거래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바로 누구의 필치이기 때문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필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바로 그 가격을 정당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보여드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겠어요? 예, 어떠세요? 우주 이제 살바토르 문디에 비하면 너무 가격이 저렴해 보이지 않으세요? 한국 작가의 작품도 언젠가는 새롭게 평가받아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